이번 주 이슈입니다. 네. 소개하기도 참 민망하고 기분 나쁜. 해야 돼요, 이거. 네. 이 제목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후배 여경 알몸 사진 찍고 성관계 협박, 돈 뜯어낸 악질 경찰. 딱 이 제목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직급이 경위 정도 됐죠. 네, 이 악질 경찰은 이제 경위부터 초급 경찰, 초급 간부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이가 쉬운 둘이면 먹을 만큼 먹은 친구가 이제 이런 짓을 해서 이제 진짜 이게 경찰 망신 이제 아주 다 시키는 그런 친구인데 그 전에 참 제가 오늘 복장이 좀 다소 불량스럽습니다. 그건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집사람이 좀 수술했어요. 엊그제. 그래서 병원에서 있다가 옷 미처 못 갈아입고 오늘 그 녹화를 하러 제가 오는 바람에 좀 약간 불량스러우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교수님은 그 교수님 자체가 워낙 그 브랜드라서 괜찮습니다. 멋있습니다. 아이 또 왜 윤희가 나를 또 예, 이거 들었다 놨다 자꾸 이러면 곤란해지는데. 네, 사건 한번 짚어가 보겠습니다. 2012년에 경찰에 갓 입직한 8년 전에 입직했구나. 네, 20대 순경이었습니다. 여순경이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배치를 받게 되면 파출소에 먼저 배치를 받게 그렇죠, 돼요. 항상. 그래서 그 파출소에 배치를 받았는데 아마 그 같은 해 11월에 회식을 했나 봐요. 파출소에서. 파출소에서 회식이. 근데 파출소에서 보통 회식하면 이제 금방 온 순경들한테 사실 많이 줘요, 술을. 네. 많이 줘. 네. 한 잔 봐도 이게 피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A 순경이 아마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었나 봐요. 그때 그 박 땡땡땡 경위가 아까 52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경위가 이 술에 취한 A 순경을 자기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자식이 그냥 간 게 아니네요.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 A 순경 옷 벗기고 추행하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그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모드로 촬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어떻게 보면 알몸 모습이 이제 그 찍어가지고 간 거죠,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네. 이런 게 경찰이라고. 참 이런 범죄자를 잡아야 될 경찰이 이런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동영상을 가지고 그걸 빌미로 네, 이 A 순경을 협박합니다. 그런데 이 A 순경 그 여순경이 2013년도 3월달에 다른 부서로 옮겼네요. 그럼 이제 그놈하고 같이 근무하다 헤어진 것 같아. 다른 파출소로 갔겠죠. 네. 다른 파출소나 경찰서로 간 것 같은데. 이제 가니까 이놈이 이거 이놈이라고 그래야 돼. 이런 새끼가 무슨 경찰 간부예요. 이놈이 너를 내가 그 부서에다가 보내주려고 700만 원이 들어갔다. 무슨 돈 주고 그 발령 내서 그거 가나? 그리고 파출소나 경찰서 가는데 무슨 돈을 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서 이 새끼 말이야. 그 부서에 너 지금 현재 근무하는 부서로 내가 보내주는데 돈이 700만 원 들어갔다. 그러니까 100시간을 만나 줄 것이냐 이렇게 요구했대요. 이게 참나 이거. 52살이면요. 지금 20대 순경이면 거의 딸뻘이죠. 갔을 때 진짜 가장 일을 많이 가르쳐주고 진짜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약 이 나이 정도의 경위님들이거든요. 근데 진짜 이 순경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알몸에 촬영까지 당하고 또한 부서도 내 덕분에 옮겨줬다고 하니까 100시간을 만나달라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순경 여순경이 아마 연락을 두절한 모양이죠. 네. 그랬더니 이놈이 말 잘 들으면 조용히 넘어가는 거고 아니면 네이버 검색 1 기록 세울 거다. 그 무슨 소리야? 그 동영상 올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문자를 보내면서 동영상을 폭로할 것처럼 이거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아, 죽여버리고 싶네 이거 진짜 말하면서도. 그러니까 이 순경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경찰이란 조직 내도 어쨌든 폐쇄적인 조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소문이 나거나 그러면 애순경도 별로 좋을 게 없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아마 그 협박을 좀 들어줬던 것 같고. 돈을 줬네 350만 원. 네. 그리고 이제 만나는 과정 중에서 돈을 주고 뭐 이렇게 뭐 협박을 하니까 만나는 과정 중에 또 성추행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있었고 이거 나 이거 그리고 2015년 9월 달. 그 다음에 2016년 2월 달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동영상을 또 몰래 촬영을 했대요. 그러니까 성관계에 응한 거는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새끼들 잡아오면 항상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우기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예요? 이미 동영상 찍은 걸 빌미로 해서 돈도 350만 원 갈취하고 평상시 추행하고 그랬던 놈인데 성관계 요구하니까 할 수 없이 아마 그 협박에 응한 것 같고 그때 또 동영상을 또 찍었어. 이 쳐 죽일 놈의 새끼가 이게. 어? 그러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 A 순경이 여순경이 또 연락을 끊었는데 이번에 또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너하고 나 이렇게 하다가 서로 개망신 당한다. 서로.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갈 때까지 갈 테니까 너도 응해라 이런 거겠죠. 그래서 총 이제 드러난 것만 네. 6회에 걸쳐서 협박하고 뭐 이랬던 성관계 동영상도 2회 이상 또 그 앞에 처음에 알몸을 찍었던 것도 있고요. 이게 아마 본인은 그 피해 사실을 그냥 당하고 끌당하면서 있었나 봐요. 근데 이거를 우연한 기회에 동료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그 여경이 어리석어요. 이건 진즉에 신고해서 박살을 내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새끼는요.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이렇게 동료들하고 본인은 밝히지 못해서 동료나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동료들이 그래도 신고를 해주면 다행인데 동료들도 이 뭐랄까 자기가 상담했던 친구들의 어떻게 겪을지 아니까 그때도 입 다물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정말, 이 동료가 이번에 얘기했네요. 네, 이거 잘한 거예요. 그래서 감찰하고 또 수사가 시작이 됐던 거고 네. 결국은 경찰에서 이 새끼 이 나쁜 놈 새끼 이거 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즉 말하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구속했어요. 네. 잘한 겁니다. 이거는 구속을 100번 1000번 해야지.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1심 재판부는 박경희의 재질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대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40년을 내가 하고 싶나 보다.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면서 이 박경희는 또 항소를 합니다. 하겠지 이런 새끼들은. 네. 그래 항소심 재판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피해자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평범했던 직장 생활이 피고인으로 인해 주홍글 씨처럼 따라다니고 있다. 에이 참. 현재 다른 직원과 직장 생활하는 게 힘들다. 복수할까 봐 무섭다. 일반인이 해도 용서받지 못할 일을 경찰관이 저질렀다. 라고 하면서 엄벌을 촉구했대요. 이게 진짜 직장 생활할 때 눈치 엄청 보일 거예요. 검찰은 이 사건은 피해자가 4년 동안 끔찍한 고통을 당했다. 피해자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수식어도 떠오르지 않는다 하면서 기울어진 정의의 저울을 바로 세워달라 하면서 징역 7년 선고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어요. 난 7년도 즐거워 이 새끼 진짜. 근데 재판부에서는 그냥 그 원심 징역 3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분에 비춰봤을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우월한 지위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점 등이 인정이 되고 피해자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상시처럼 행동하려 애쓴 점이 피고인의 죄질을 가볍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원심 선고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뭔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돌려서 얘기를 해. 피해자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상시처럼 행동하려 애쓴 점이 그러니까 아마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이 박경희 이 새끼는 경위라는 직책도 붙여주면 안 돼. 이미 경찰 조직을 배신한 경찰 조직 내에서 역적 같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뭐 경위라는 그 직함을 붙여주는 게 정말 창피하고 그래요. 이 박가라는 새끼요. 네. 이놈은 아마 재판 과정에서 그 얘기했나 봐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도 그 피해 여경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상시처럼 그 행동했다. 걔가 뭐 피해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아마 변명을 한 모양이에요. 그 얘기를 이제 재판부가 얘기한 거예요. 피해자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상시처럼 행동하려고 애썼다는 게 피고인의 죄질을 가볍게 하는데 요소로 작용할 수 없다. 이제 그 얘기가 그 소리예요. 말을 이렇게 어렵게 했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보통 성폭행을 당하거나 뭐 성폭력의 그 어떤 피해자가 됐을 때 피해자가 어떤 격한 반응을 보이거나 굉장히 뭐 반항을 한다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반응을 보여야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엄청난 오산이죠. 뭐 어떻게 해요? 직장 생활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 티내면서 아직 자신은 뭐 결심이 서지 않았고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지 못했는데 거기다 대고 막 피해 사실을 공포할 수도 없는 거고 공포에 떨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게 평상시처럼 행동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마치 합의한 것처럼 이 새끼는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굴하게 이를 데 없는 놈의 새끼죠. 그러니까 이 정말 나쁜 놈의 새끼 얘기고요. 경찰 조직도 이렇게 12만 정도 되다 보니까 이런 이거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껴 있습니다. 가끔씩 이거를 신속히 걸러내는 게 경찰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차제 우리 후배들한테 이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피해 여경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이 새끼 빵에 보낸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경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고. 그렇지만 그게 만족한 거 아니에요. 지금 불안한 거는 자신이 그렇게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더 고민하고 두려워할 겁니다. 우리가 경찰이라면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항상 일해야 되는 게 경찰이잖아요. 직분이. 네. 더더군다나 동료예요. 동료이면서 또 피해자잖아요. 성범죄 피해자. 그렇다면 우리 후배분들 서로 알게 되더라도 이 여경이 그 짐승 같은 놈한테 이렇게 근무 과정에서 당했다 알더라도 그거를 티내지 말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유로 해서 그 여경을 색다른 눈으로 바라보면서 눈치 주지 말고 정말 감싸주고 아껴주고 그렇게 하는 마음가짐을 우리 경찰들이 가져야 됩니다. 동료라면 그게 진심으로 동료예요. 네. 그래서 우리 피해 여경 용기 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전 이 말이 되게 걸렸거든요. 주홍글 씨처럼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주홍글 씨, 그걸 주홍글 씨를 누가 주홍글 씨로 인식하겠어요. 진짜 회사 내에 있다 보면 이런 일 때 뭐 거의 다 피해자 편이 돼주지만 일부에서는 야 네가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네가 행동을 똑바로 했어야지. 라는 얘기들을 진짜 은연중에 해요. 그러면 그게 정말 2차 피해고 더 상처가 되니까요. 그런 마인드 자체는 경찰이 가져서 되면 안 되는 마인드잖아요. 그거를 동료한테도 절대 그런 생각,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네, 성범죄자들이 늘상 하는 얘기예요. 술 취한 사람, 그 피해자가 마치 무슨 잘못이 있어서 유도한 것처럼 미루는 그런 행태. 그게 야, 네가 그 회식 나가서 술만 안 취했었으면 정신 안 잃었으면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안 되는 소리지. 그런 얘기 지금도 하는 놈이 있다면 무식한 놈이에요, 그거는. 그 술 취한 거 가지고 왜 여자애 애가 그 회식 자리에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먹어? 술 먹다 보면 정신도 잃고 그러는 거지 뭘 그래? 아니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더더군다나 직장에서 경찰들 동료들하고 회식하는데 거기서 맘 놓고 술 못 먹으면 어디서 맘 놓고 술 먹어요? 근데 그거를 빌미로 해서 비난한다면 요만큼이라도 왜 술 주는 대로 받아먹고 취해서 정신 잃었냐고 비난한다면 그 비난하는 사람은 좀 모자란 사람이에요. 네. 절대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속상해 죽겠네 이거. 그러니까 경찰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사건, 성폭행 관련된 사건인데요. 그렇죠. 이거 참 이것도 구하라 씨 사건이죠. 네. 구하라 씨 이제 고 구하라 씨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고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였던 최주홍범에 대한 그 대법원 결과 나온 거예요. 대법원 네. 판결. 네, 확정이 됐는데요. 이미 실형이라는 거는 이제 확정이 됐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그 네. 불법 촬영에 대한 이제 죄가 어떻게 판단이 될까에 대한 여부가 관심을 모았었는데 2심에서는 이것이 무죄였었어요. 예. 그렇다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대법원에서도 불법 촬영 관련돼서는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무죄 판단을 유지를 했어요. 그 이유가 좀 봤더니 지금 최종범은 2심 때 폭행하고 협박으로 징역 1년 받고 지금 수감 생활 중에 있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대법원에서 그때 같은 죄명으로 올라갔던 불법 촬영죄 그거 빌미로 해서 협박하고 겁줬잖아요. 네, 그거 그게 유포하겠다고. 무죄가 맞느냐 이제 이게 좀 그 화제였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도 그건 무죄가 맞다고 봤어요.
네. 그 무죄로 본 이유가 나오죠. 네. 일단은 동의 없이 촬영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그 첫 번째 그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둘이 이제 구하라 씨하고 최종범이 서로가 그 비밀번호가 핸드폰의 비밀번호가 같았대요. 그러니까 공유했다는 거죠. 네. 휴대폰 비밀번호를 똑같이 설정하고 서로의 핸드폰을 볼 수 자유롭게 있게. 검색할 수 있도록 서로 상호간에 그렇게 했다. 그다음에 그렇다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밀번호 들어가서 삭제할 수도 있었는데 구하라 씨 스스로가 안 한 거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결론은 네. 구하라 씨도 이 최종범이 신체 일부를 찍기도 한 점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거를 고려한다면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그 원심, 그 2심의 판결이 틀리지 않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구하라 씨 측의 유족 측은요, 무식적 동의와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촬영에 대해서 동의하진 않았지만, 연인관계 특수성이라는 걸 고려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구하라 씨가 참았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걸 왜 고려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하라 씨 측 변호인 얘기는, 그래, 묵시적으로 동의해서 찍었다 손 치더라도, 그거 삭제해 줬으면 좋겠는데 또 삭제하고 싶은데 연인 관계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또 확 삭제하는 것도 좀 애매해서 참았던 건데 그거를 좀 고려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다 이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건 이제 뭐 그 변호사 노종원인데 그 변호사님도 아실 거예요. 법리로는 말이 안 되죠, 사실은. 네, 일단은 촬영은 했지만 연인들이 서로 삭제할 수 있었던 조건이기 때문에 삭제할 수 있었죠, 본인이. 네, 그러니까 그것을 불법 촬영으로 보기 어렵고 또 일단은 협박은 했지만 이것이 유포되거나 아니면 그 신문 쪽에다가 언론 쪽에다 보낸다고 했지만 실제로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유죄로 인정하기 좀 어렵다라는 게 일단 법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판단해도 이게 사실이라면 상호간에 두 사람 간의 비밀번호를 공유해서 언제든지 상대방 휴대폰을 들여다볼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사진도 삭제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있다는 거잖아요. 상태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구하라 씨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뒀다는 거 이런 점. 그다음에 구하라 씨도 최종범의 신체 일부를 찍은 적이 있다는 점. 이런 게 존재했다는 점. 그렇다면 이거는 몰래 찍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저촉되지는 않는다는 법원의 어떤 판단은 이거는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법리적으로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또 좀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럼요. 연인끼리라든지 부부 관계에서도 그럼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서로 휴대폰들을 볼 수 있고 서로의 뭐 갤러리라든지 이런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우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이 나중에 본인들이 뭐 불법 촬영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뭐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렇죠.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동영상이 있으면 삭제를 하도록 요청을 해야 합니다. 요청을 해야 되고 자기가 요청할 수 있잖아요. 이 경우는 스스로 삭제를 했었어야지 맞죠. 근데 구하라 씨가 스스로 삭제하기 전에 이미 최종범이 이제 여러 개 이제 싹 복사해서 위험용으로 쓰려고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 죄질은 아주 불량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폭행 협박죄만큼만으로도 징역 1년이 이제 선고가 된 거고요. 실형은 살아야 될 겁니다. 그거는 뭐 그러나 만약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유죄가 됐다면 형량이 보태질 수 있었죠. 꽤 많이 늘어났을 것 더 훨씬 같아요. 보태질 수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안 된다는 거죠. 네. 법리적으로 볼 때는 안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렇다고 또 최종범위는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형사재판은 1년으로 끝났지만 대법원까지 그 판결이 났으니까 뭐가 있죠? 민사재. 네, 그렇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그 청구 소송이 있죠. 손해배상 청구. 네. 그거는 앞으로도 아마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또 하나 얘기할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도 오늘 또 하필이면 다게 선거 관련된 사건들인데요. 이슈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네. 이번 아마 주 이슈가. 2019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체육계에서 엄청난 미투 이거 진짜 화나더라고 이것도. 사건이 터졌었는데요. 빙상계 심석희 선수의 어떻게 보면 폭로였습니다. 그 조재범 코치. 국가대표팀 전 국가대표팀 코치인데 징역 20년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얘기는 이제 구형이에요, 구형. 네. 수원지방법원 형사 15부네요. 네. 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날 열린 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네. 라면서 20년을 그 구형을 했고요. 네. 거기 더해서 또 뭐가 있냐면요. 10년간 취업 제한 및 5년간 보호관찰 네. 또 주거지 제한까지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야무지게 요청한 거예요. 이게 나쁜 놈이라는 거죠. 네. 쉽게 얘기해서. 아마 이 사건 대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2019년 1월 8일 날 그 심석희 선수가 어떤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했다.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조재범 코치에게 그 내용을 이제 SBS에서 단독 보도를 하면서 이게 공개가 됐는데 이것이 원래 조재범 그 전 코치가 폭행 사건으로 그러니까 그 입건이 됐었는데 다들 그 선수들이 그러니까 취하를 했죠. 소송 취하를 했는데 이때 심석희 선수가 이 폭행 사실과 함께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까지 폭로를 하면서 이 폭행 사건도 불거지고 또 더 큰 사건도 이제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됐습니다. 우선 이제 재판으로 다시 가서 네. 그날 이제 그 수원지검에서 열렸을 때 아마 결심 공판에서 2018년도 평창 그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민정 선수도 출석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증인으로. 네. 근데 이제 아마 그 출석을 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피해자들 입장을 고려해서 이 비공개로 진행이 됐던 재판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2014년도는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참 이게 이때부터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이 2017년이에요. 그때까지 태릉 그다음에 진천에 훈련 선수촌 또 있어요. 이거 빙상 선수들 거기 또 한국체육대학 그 빙상장이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세 군데서 하나 봐요. 네. 태릉, 진천, 한국체대. 그런데 왜 7군데에서 30차례 30여 차례에 걸쳐서 성폭행이 쉽게 얘기해서 강간이에요. 하거나 아니면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어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당하기 시작해가지고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게. 네. 어? 성폭행뿐만 아니라 또 가혹하게 폭행까지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걸로 따로 징역 따로 살고 있죠. 네, 그 과정에 이제 이게 또 나온 거예요. 네. 그때 아마 그 폭행 사건 때 이제 이 사건이 그 고소를 취하하는 선수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폭행죄도 가벼워질 거를 고려를 해서 심석희 선수가 그때 굉장한 결심을 하고 그렇죠. 이 모든 사실을 공개한 거예요. 그러면 심석희 선수가 2014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2016년 정도가 성인이 되기 전에 미성년자 상태야. 네. 그럼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했다면 이거는 죄명이 달라져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에요. 이거는 네. 형량이 상당히 셉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합산돼 가지고 이 조재범이한테는 지금 이번에 징역 20년 구형한 거예요. 네. 근데 조재범은 최후 진술에서 지도 과정에서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것은 인정하지만 모두 훈육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 하면서 끝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20년 구형할 때도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를 얘기하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징역 20년 한 거예요. 구형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마 26일 날 정도의 선고 공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검찰에서 20년 구형했는데 얼마 받을까요? 이거 20년? 20년까지는 안 나오겠죠. 저는 그래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도 전 15년 이상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1년 6개월 그 폭행하고 협박으로 지금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재판이 지금 진행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는 1년 6개월 이거 지금 현재 들어가서 있는 건 살고 거기다 플러스 지금 20년 더 주라는 거거든요. 검찰은. 근데 판사가 26일 날 결심 공판에서 얼마를 더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후 열을 막느라고 당분간은 햇빛 못 볼 겁니다. 조재범이는. 네. 조재범 코치입니다. 네. 그 훈육을 위한 것이라고
자기는 훈육이 성폭행이요?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심석희 선수가 자신의 오빠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더 아팠는데 문자 메시지 오빠 나 죽고 싶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대요. 에이, 참 이게. 우리는 진짜 어떻게 보면 빙상계 쇼트트랙의 영웅으로만 생각했던 그 어린 학생이 얼마나 자기 혼자 그걸 다 감당했겠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그 심석희 선수가 공개하기 전까지 가족들도 전혀 몰랐었다고 해요. 그만큼 심석희 선수가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재범 전 코치가 정말 용서가 안 되고요. 제값 정말 더더더해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 심 선수가 키도 크고요. 그 빙상에서 막 추월해서 외곽으로 막 치고 나갈 때 우리 국민들이 진짜 보기에도 시원해요. 이렇게 유능하고 정말 잘 키워서 세계적인 선수로 정말 계속 유지되는 선수가 그렇지 않아도 이상하다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슬럼프 들어가면서 성적이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저간에 이런 이 조재범이 같은 놈한테 그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전혀 몰랐던 사실이잖아요. 네. 이거 요번에 이 조재범 코치 같은 놈들은 아주 일벌백계 아주 응징을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심 선수도 용기 내라고 저도 방송에서 이거 몇 번 얘기했어요. 용기 내야 됩니다. 용기 내야 돼요. 힘내고 용기 내고 심 선수는 국보예요. 우리나라 그 보물입니다. 보물. 네. 이런 거 저 극복하고 용기 내서 저 국가를 위해서 또 개인을 위해서 힘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그 스포츠 채널을 보다가 심석희 선수가 1등으로 들어왔는데도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되게 웃으면서 좋아하는데 네, 맞아요. 무거워 보였어요. 심석희 선수가 웃지 않고 그냥 너무나 담담한 게 저는 그 선수가 워낙 대범한 친구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 뒤에 아니었어요. 아픔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에이. 더 마음이 아프고요. 또 이 얘기를 또 이 빙상계 터지면서 또 유도계에서도 그렇고요, 축구계에서도 그렇고 많은 미투 사건들이 있으면서 또한 체육회 또 어떤 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도 어떻게 다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정말 이 체육계에서 이런 사건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감시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장르로 있네요. 경찰, 국가대표 빙상 선수, 연예인. 그다음에 연예인, 그 성범죄하고 연관된 얘기를 좀 했는데 두 번 다시 저희가 이런 거를 이슈 삼아서 방송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지난번에 교수님 뉴스를 보다 보니까 갓갓인가요? 갓갓. 무기징역 그래도 어쨌든 구형이죠, 구형. 네, 그것도. 구형이긴 한데 저도 놀라긴 했어요. 아니 근데 그거 구형 다들 접대 내가 말씀드렸지만 성범죄 관련돼서 무기징역 구형됐다고 그러니까 뭐 다들 의외라는 식으로 인식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그동안 잘못 인식돼 왔던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죠. 살인, 강도 뭐 이런 큰 사건 아니면 뭐 사형도 안 하는데 뭐 무기징역까지 가? 사람 죽여도 무기징역 잘 안 주고 뭐 20년, 30년 이렇게 주고 무기징역 잘 안 주는 판인데 이런 인식들이 우리가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얘기 나오니까 그거 이른바 얘기하는 거 뭐 카메라 등용 촬영죄 뭐 성폭행 몇 번 있었던 거 그게 무기징역까지 가?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건 정말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고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잘못된 그 인식의 오류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그놈은 내가 생각할 땐 징역 한 1000년 살아도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 범죄 계통에서 일했으면서도 제 머리가 굳어졌었다라는 게 그 기사를 보면서 와. 많이 때렸네. 네, 이런 생각을 한 저도 지금 교수님 말씀 통해서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 알게 모르게 그렇게 굳어져 왔던 거야 이게. 네. 그놈은 내가 판단할 때는요 징역 한 1000년을 살려도 그 분이 안 풀린 놈이 그거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요. 나는 그놈은 영원히 우리 사회에서 햇빛 못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도소에서 밥 주는 것도 억울한 놈인데 진짜 그거. 교도소에서 많이 당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많이 맞을 거예요 그 새끼. 많이 맞아야 돼 그거. 네. 네. 오늘 교수님 네. 좀 무거운 이슈였고 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기분 나빠지는 이슈일 수 있겠지만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좀 사고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네.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